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세계백화점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그룹으로서 그룹 공채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일하실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회사가 뭐 신세계 백화점이죠.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프라퍼티, DF 면세점이죠. 그다음에 사이먼, 교회형 아울렛, 그다음에 건설, INC, 센트럴시티, 라이브 쇼핑까지 전 계열사들이 뭐 다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좀 인기가 많은 곳은 신세계 백화점일 것 같아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사실 제일 많이 뽑는 직무는 아무래도 매입 영업이죠. 신세계 백화점은 매입 영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화점 영업 관리 요 직무라서 요걸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직무도 역시 뭐 요 내용을 좀 준용해서 소재만 바꾸시면 될 테니까 다른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는 매입 영업 직무 요거에 대해서만 올려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링크를 더보기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블로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아무래도 상품 매입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이어. 그래서 고객의 수요와 트렌드를 분석한다. 그래서 적절한 상품을 선정하고 당연히 이제 브랜드랑 공급업체와 협상해서 상품을 들여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품질, 수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구매 담당자의 QCD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백화점의 상품 구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매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직접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야만 되는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품을 들여오느냐. 요거의 어떤 경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력사 관리죠. 영업 관리 쪽에서. 그래서 브랜드, 백화점 내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 공급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장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하고 뭐 새로운 시즌별로 제품 도입하거나 기존 제품 재계약하는 이런 업무 진행하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판매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뭐 프로모션이나 행사, 시즌별 캠페인 등을 기획하면서 결국에 매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가셔서 어떤 프로모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신세계를 갈 거면은 신세계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제품, 죄송합니다. 그럼 백화점을 좀 선정해서 그렇게 좀 어떤 프로모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다음 뭐 시장 조사, 트렌드 분석. 백화점이 또 이 트렌드랑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트렌드를 본인이 어떤 캐치하는 방법, 또 본인이 현재 트렌드를 무엇이라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야 되겠죠. 다음 뭐 매출 관리 실적 분석이 있는데 이건 뭐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이 현재 지원하는 현재 입장에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내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직무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이죠. 영업 관리자가 항상 중간에 껴서 고객과 여기서 이제 공급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 중간 어떤 매개체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엔 판매 증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와 협상력이 중요한 직무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거의 다 맞아요. 요즘엔 뭐 워낙에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거기에 타겟팅된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무작정 작성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과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답은 아닌데, 아, 저런 소재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 다음에 저런 구조로 쓰면 좋겠구나. 요걸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저는 뭐 글자 수도 1000자씩 줘서 뭐 넉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번은 지원 동기죠. 당사에 지원한 이유. 그 다음에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회사 지원 동기 포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조금 꽂혀 있는 건 뭐냐,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특히 이 부분이 이공계 분들이 아니라 거의 이제 인문계 분들이 많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분석력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이제 분석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이런 거죠, 분석력.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분석력이 있다라고 그냥 허무하게 공허하게 외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내가 이 기업, 내가 지원하는 이 기업을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셔서, 이 지원자가 우리 백화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잘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백화점 대비 강점을 중심으로 한 회사 지원 동기를 제시하는 거, 요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려면 당연히 경쟁사들도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신세계 백화점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이 지원자는 조금 이 분석할 때 시간과 노력을 좀 들였구나. 이게 맞지 않아도 돼요. 맞지 않아도 되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좋은 구조니까 전 요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써보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신세계백화점에 지원한 이유는 일부러 이런 것 좀 넣어온 거예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 독보적인 고객 경험 제공에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만 딱 읽어봐도 읽어보고 싶죠. 특히 신세계는 타백화점에 비해 고급스러운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예술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에게 단순한 제품 이상의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오니까요. 특히나 신세계 본점이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며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협력하여 유일무이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점 또한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 부분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강남점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백화점 대비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한 사례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신세계는 옴니 채널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경쟁사 대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고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은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에서 매입 영업 직무를 통해 신세계의 프리미엄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 좋죠.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백화점 대비 강점을 중심으로 한 회사 지원 동기를 제시해 주시자. 요걸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원 동기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포부를 한 이 정도 써주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글쎄요. 포부는 어차피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계획을 길게 쓴다? 라기보다는 당연히 난 그럼 백화점 들어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다는 내용, 즉 직무 지원 동기를 좀 써주셔야죠. 그래서 해당 직무를 위해 준비한 내용의 개괄적 제시.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백화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주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쭉 써주는 거죠. 신세계 백화점 입사를 위해 저는 다양한 판매 서비스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대형 마트, 수매점에서의 판매 업무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 능력, 요구 분석 능력을 키웠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 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경험이 신세계의 고객 중심 서비스와 일치하고 고객에겐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판매 경험을 통해 진열, 재고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결국에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판매 전략을 습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품 기획과 매출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봤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도출하는 거죠. 더불어 백화점 업계의 프리미엄 전략,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 이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그 김난도 씨가 지은 그 현대백화점의 어떤 성공 사례 지은 책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는 약간 그 특별화된 약간 여기에 스페셜화된 그 어떤 유통 전략 뭐 그런 책도 좋고 뭐 매거진도 좋고 그런 것들 그냥 봤다는 것도 학습한 게 되니까요. 관련 세미나 강연에 참석해서 이런 거는 뭐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인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브랜드 협상 및 바잉 전략에 대한 실무 지식도 쌓았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쪽 영업 관리를 쓰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일반적 소재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는 백화점 쪽에 오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려고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런 것 가지고 다 아마 승부를 보실 테니까 여기서 조금 변별력을 갖기 위해 백화점 업계에서 일하기 위한 나의 노력? 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로서 좀 써주시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부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일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게 포부기 때문에 여기서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동기, 포부를 따로 쓰진 않고 그 다음에 노력한 내용은 이렇게 쭉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개괄적 제시 이렇게 해주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번부터는 뭐예요?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은 무엇인지 써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구조 첫 번째 그래서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하나를 선정하자. 여러분이 지원하신 직무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선정하자. 요거는 하기 전에 아까 위에서처럼 여러분의 그 직무에 대해 좀 분석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근데 매입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백화점은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좀 정하라고 합니다. 백화점 쪽은. 그래서 일단 패션을 좀 정해봤습니다. 저는 패션 카테고리 쪽의 업무를 담당하며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다. 왜 패션이냐? 트렌드의 변화가 빠르잖아요. 요구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뭐 트렌드 분석, 데이터 기반의 상품 기획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기획해서 뭐 신세계 백화점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선정하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관련 경험을 쓰시는데 하나를 집중해서 쓰셔도 됩니다. 뭐 패션 카테고리, 백화점 여기에서 패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면 그걸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것저것 열거형. 그러니까 위에 1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열거형. 그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A, B, C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패션 업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잖아. 나는 다양한 패션 관련 자료를 꾸준히 분석하며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어. 특히나 패션 관련 트렌드 보고서를 분석하고 패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강연에 참석해서 신흥 브랜드, 신진 디자이너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신세계 백화점의 프리미엄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선정하는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트렌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경험 하나. 또 하나, 패션 소매업에서 일하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고객의 선호도와 스타일을 파악했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익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패션 카테고리에서 니즈에 맞춘 맞춤형 패션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내가 하고자 하는 쪽에 있어서의 패션 쪽, 그죠? 그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사실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경험을 통해 쌓은 실무 역량이죠. 특히나 패션 매장에서 위에서 했던 거,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진열 재고 관리를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경험이 있어. 그래서 패션 제품의 시즌별 수요 예측, 재고 관리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브랜드 매니저들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잘할 수 있다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또한 기획과 매입 담당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와의 협상 능력이 중요한데 패션 관련 아르바이트 학습을 통해 브랜드와 협상 경험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개발했다. 역시 흰색의 백화점에서 이러한 경험 활용해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싶다.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집중하셔도 되고 열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뭐 A, B, C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예, 요 패션이니까 패션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잠깐만 위로 올라갈까요? 음. 위에서 보여드렸던 요 5가지 기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카테고리를 선정하신 다음에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내가 갖췄다.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나 선정해 주셔도 되고, 뭐 두 개, 세 개는 조금 많을 거예요. 세 개는 구체적으로 쓰실 수 없을 테니까 두 개 정도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과연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3번은 학업 외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 그쵸. 다 이쪽은 성과 창출.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구조는 어렵지 않죠. 전형적인 스타 방식입니다. 근데 스타 방식 쓰실 때 어디에 요 A, 액션에 가장 집중해서 이 부분을 가장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스타입니다. 제가 학업에 가장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경험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매출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과 운영을 주도했던 경험입니다. 라고 해서 어떤 경험인지 간단하게 소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문제점이 나와야 되겠죠. 해당 편의점은 신규 오픈 매장이었어. 근데 이미 주변 상권은 포화야. 그래서 매출이 기대보다 낮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점장님과 논의해 매출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알바생은 없죠. 보통 이런 알바생이다라고 한다라면 보통 점주분이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편의점으로 한번 투영시켜서 써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매출이 안 나왔어요. 이 매출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난 어떻게 했을까? 액션에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하루 동안 매장 방문 고객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매장을 찾는 고객층을 관찰합니다. 그다음 구매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합니다. 뭐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는 점심시간에 도시락 할인 이벤트를 기획했고 학생들에겐 저녁 시간대 간식 세트 할인 프로모션을 제안했다. 역시 프로모션, 도시락, 그 다음에 간식 세트. 시점은 점심, 저녁.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한다고 바로 잘 되진 않겠죠. 프로모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가 필수적이었다. 이제 요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게 사실 백화점의 마케팅이죠. 저는 매장 내외에서 전단지 배포하며 고객에게 직접 이벤트를 설명했고 또 매장 근처 커뮤니티,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했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설문을 통해 피드백을 받으며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해 프로모션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요 정도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야, 우리 쪽 뭔가 싸게 팔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효과적인 홍보, 요쪽. 그래서 마케팅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요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프로모션이 진행된 한 달 동안 특히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고, 더 나아가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니까 단골 고객층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통해 뭘 배웠어? 고객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출 증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20%가 80%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분석해야 될 거고, 이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제대로 맞춰줘야 될 거죠. 그래야 이분들이 계속 재구매를 하는 거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고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을 항상 붙잡아두는 단골 고객층을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으로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솔루션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해서 학업에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라고 해서 진짜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이쪽 영업, 메인 영업 쪽 아니면 여러분의 직무와 연관된 소재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요 내용은 제가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현직자 제 제자인데요. 이 친구랑 같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대기업 백화점 영업관리라고 써놨는데 현대백화점의 영업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튜브 누르시면 이제 유튜브로 가니까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다 좀 현실적인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또 요거 눌러주시면 저한테 올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